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좀 얘기하려고 예제도 하나 내가 들고 왔어요. 어렵지 않은 예제니까 같이 한번 요거랑 연습해서 이 파트가 좀 이제 매력적이거든요. 수2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또는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매력적인 출제 파트라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다 정리하는 게 사실상 좀 힘들지. 그래서 최대한 얘기는 하되 좀 이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에 또 적용도 하면서 사실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문제에 적용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해석하는 연습들이 또 필요할 텐데 그것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진행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이름은 일단 붙여볼게요. 사실 이름은 상관없지. 보통 이제 상수가 들어있는 상수형이랑 이제 변수가 들어있는 변수형이 있는데 변수꼴만 일단 보고 들어갈게요. 함수 먼저 간단하게 써보면 fx를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 어떤 이제 x에 대한 식만 나오는 게 맞는데 x에 대한 식 말고 물론 결론을 내자면 얘도 역시 x에 대한 식이기는 해요. 숫자 써서 진행할게요. 3부터 x까지 gt dt g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예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핵심은 얘도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이고 항등식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과 연결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에 아마 넣어놨을 거야. 항등식이 나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놨고 그 중에 얘도 역시 항등식이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치대입법 사실상 이제 다항함수라면 개수비교법이 가능한데 그건 일단 패스하고 세 번째 이제 양변 미분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집어넣자고 3을 3. 왜 3을 넣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상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5 넣어도 성립해요. 58만 넣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꺼내오기 위해선 3을 먼저 대입하는 거예요. 오로지 적분 때문에. 그러면 양변 내가 3을 대입해서 진행을 하면 F3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항등식이니까 3, 3은 9 플러스 2, 3은 6 그다음에 플러스 3부터 3까지 정적분인데 사실상 이 피적분 함수, 알맹이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3부터 3까지 적분은 무조건 0이에요. 0. 그래서 F3은 15라는 힌트가 나오는데 뭐 이걸 언제 쓸지는 모르겠다만 사실상 이제 아예 외워놓는 거지. 우리가 백분제곱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역시 항등식이고 그럴 때 우리가 최초 해야 되는 일은 적당한 값을 대입하자라는 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F3이 15.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게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어.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면 이 정적분 입장에서는 T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고 여기 있는 범위도 T의 값인 거예요. T의 값. 사실상 fx랑은 정적분 입장에서 관련이 없는데 범위에 우리가 x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천천히 한번 해볼게. gt라는 함수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gt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정적분을 진행하자 이거예요. 사실상 정적분 값은 어떤 값, 상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구간의 3부터 x까지고 그 x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fx랑 연결되어 있다고. 즉 얘 종속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적분 값이 x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얘도 x에 대한 식, 너도 x에 대한 식. 작게 보면 정적분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너도 우리가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분석을 할 거고 미분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얘기를 하면 라지 gx 마이너스 라지 3이 돼요. 라지 g3. 그러니까 이 모양을 다시 미분을 때리는데 x에 대해서 미분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너는 쭈그러들어서 gx가 되고 너는 상수니까 사라져서 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됐죠? 물론 좀 더 얘기할 것들이 많기는 한데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우기도 하냐면 알맹이 함수에 x랑 관련된 식이 없고 t에 대한 식만 있으면 미분했을 때 그래서 얘만 쏙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긴 하다만 사실상 그렇게 외울 거면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걸 좀 변형시킬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다른 예제 한번 써볼게요. 적분 내가 x부터 3까지 gtdt라는 게 들어있다고 치자고. 물론 이거를 미분 때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미분은 무조건 한 등식에서만 미분을 때릴 수 있어. 그래서 편의상 그냥 미분을 내가 x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x를 쏙 집어넣어서 gx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밑에 아래 끝에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위아래 자리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하면 마이너스 들고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gx라고 해도 되고,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으로 또 진행을 하면 너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나지 gt라고 얘기하고, 바로 쓸게요. 내가 g3-gx라고 둔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야. x에 대해서 찍 하면 홀랑 사라지고 남는 거는 스몰 gx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대체 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서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 적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gt dt. 물론 폭이 1만큼인 어떤 이제 gx를 이제 정적분하는 값을 이제 x를 변화시키면서 정적분 값을 변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나 애초에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 미분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고. 프라임을 통해서 거꾸로 분석하는 게. 그래서 얘도 미분을 하면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야. 라g g 미분하기 전 정적분을 진행하는 거예요. 라g gx가 되겠고, 물론 gx는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걸 미분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그럼 둘 다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쭈그러들어서 gx 플러스 1 마이너스 g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주고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넣고 빼고 넣고 뺀다. 외워도 좋다만 이게 만약에 이 과정이 복잡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근데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케이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적분 숫자 쓸게 내가 그냥 3부터 x까지 이게 xft gt라고 쓰자. 우리 일관성 있게 gt dt. 그럼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사실상 x를 집어넣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적분함수, 즉 적분 입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x는 dt, t 입장에서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사실 앞으로 빼줘야 되거든. 빼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조금 멀리 봤을 때 x에 대한 식을 미분을 할 건데, 앞으로 뽑아져 나왔을 때 여기 나오는 x 곱하기 적분 3부터 x까지 gt dt가 나오는데, 너도 x에 대한 식이고 너도 x에 대한 함수 또는 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그냥 미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곱의 미분법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즉 쏙쏙쏙쏙 집어넣어서 문제 풀래요 라고 한다면 항상 그러면 이거 하나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피적분 함수, 즉 적분 당하는 함수 안에 내가 주인공인 함수 이제 x가 아닐 수도 있어. 요게 이제 뭐 fn, 뭐 fl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주인공 문자가 요 피적분 함수, 즉 적분 당하는 함수 안에도 들어 있으면 그걸 항상 끄집어내야 돼요. 밖으로 색출해 낸 다음에 그때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곱의 미분법을 진행하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알겠지?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분리를 시킨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1 곱하기 1은 이제 안 써도 되겠다, 그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적분 3부터 x까지 gt dt 나오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은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자고. x 쏙 들어오고 앞에 거 그대로 x, g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외우려면 외우셔도 돼요. 사실 이제 암기, 뭐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워져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하지. 야, 네가 수능 시험지 받고 3박 4일 동안 저 절간 갖춰서 문제 풀어오세요라고 하면 사실 외울 것들은 확 줄어들어요. 유도해서 다 풀면 되니까. 근데 이 100분 제곱 문제 푼단 말이야. 야, 암기 없이 문제를 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외워도 상관없으나 나의 추천은 만약에 그 유도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
그러면 그냥 케이스별로 나누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또 외우기도 하고, 왜냐면 속도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했나? 10분 만에 야, 이제 완벽해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했고, 이 적용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무언가를 또 하고 있을 거예요.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뭐 재수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문제를 풀 수도 있을 텐데, 좀 문제 적용시켜 가면서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요 문제. 요거는 2021년 6평이 나왔던 20번 문제, 20번 문제, 22번, 21번, 20번. 그지? 3대장 중에 하나는 20번. 정답률이 꽤 높았어요. 50%예요. 정답률이 50%. 반이나 맞췄다고. 그 이유를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률이 꽤 높았거든.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 실수 A에 대해서 fx가 3차 함수야. 어휴, 기분 너무 좋아. 그치? 보통 좀 짜증나게 나오는 것들은 문제 이렇게 안 줘. 3차 함수 fx에서. 완전 망한 거야. 다 나눠야 돼요. 극점이 있다 없다, 최고차함계수 양일 때 음일 때. 근데 얘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지, 그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fx 먼저 그리고 진행할게요. 찍찍찍찍. 그리고 y는 fx. 뭐 미분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극값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미분해 놓는 거야.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사실 이유는 있지. 하다 보면 fx의 무언가가 필요한 건데 실제로 문제 풀 땐 뭐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줬으니까. 자, 계산 과정 생략하고 내가 프라임 x부터 간단하게 쓰고 들어갈게요. 프라임 x는 미분을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인수분해가 돼요. 3x-3, x-5가 되겠고, 그러면 네가 3, 네가 5? 당연히 우리가 3, 4차 그래프는 외워놨으니까 3호라고 쓴 상태에서 뭐 극값을 굳이 구하고 싶으면 요 값, f3값. 난 대입 안 할래. 이거 너무 복잡하네. 그러면 F5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퍼줬네. 대체.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읽어볼게. 갑자기 우리가 함수가 나왔어요. gx가 나오는 거예요. 흥 하고 나왔고,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함수다. 항등식이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오는 거야. 됐죠? 근데 그놈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질 때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내가 너무 성급하긴 한데 이따가도 또 얘기할 거야.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아. 근데 이게 답이 8이거든, 8. 아니, 잘 모르겠는데 미분은 일단 때려보는 거야. 사실 이걸 할 수 있잖아. 3차 함수 그려볼까? 미분 때려서 보니까 3호가 나오는 거지. 모르겠다. 찍을 건 찍더라도 그냥 극점이나 더하자 해서 8이라고 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높아진 거야. 선생님, 너무 어거지잖아요. 찍을 땐 찍더라도 이렇게 찍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따 보면 또 한 번 또 찍을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난이도는 아니지, 정답률이 높아진 거지, 사실상 지금 이 시간엔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첫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GA는 0. 대입해야지. GA는 0. 두 번째 미분하면 G'X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데 미분한 식은 내가 좀 이따 쓸게. 어쩌고 저쩌고 뭉게 나올 거예요. 그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우리가 프라임으로 분석을 해올 거란 말이야. 근데 반면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내용도 마찬가지야.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 누가? gx가.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 뭐 극점에 대해서 멋들어지게 배웠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극점 나오면 뭐부터 하는데? 맞아. 맞는 행동인데 거기에 좀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좀 생각만 좀 하자고. 극점 나오면 미분 때리지. 다시 얘기해서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 하면 gx를 미분한 도함수 g'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부호가 변하는 교점이 한 개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교점은 2개, 3개, 4개 다 있을 수 있지만 부호가 변하는 교점이 오직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봐서도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죠. 발상의 방법이지, 그치? 어찌됐든 미분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여서 미분을 하든 아니면 그냥 오직 하나의 극값을 언급했으니까 미분을 하든 미분을 할 차례인데, 아까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요 피적분 함수, 적분 당하는 함수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fx가 간첩처럼 숨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구배 미분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fx를 끝까지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개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계산 과정이 얘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계산 과정을 좀 쓰면서 진행할 거고 이렇게 빼서 gx를 먼저 분리를 좀 시킬게요. 쓰면서 갈 테니까 잘 한번 따라 봐봐. 적분 a부터 x까지. 분배는 잘하잖아, 그치? fx 곱하기 ft에 괄호 좀 생략할게요. 4승 마이너스 ft의 5승 dt. 얘 끄집어내야 되거든. 얘가 싹 숨어 있었거든. 왜? 미분할 건데 얘 때문에 안 되거든. 그러면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적분은 또 분리시킬 거고 끄집어낸 상태에서 fx는 어차피 상수야. 적분 입장에서는 얘부터 x까지 ft dt. 여러분들이 미적분 선택인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수투랑 합통 또는 이제 기하일 수도 있는데 수투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긴 해요. 수투 기준으로 먼저 얘기하면 사실상 뭐 수원도 마찬가지야. 상수가 뭔지 변수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수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상수는 주인공 문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냐 어떤 숫자냐 차이가 아니라 그게 이제 변하냐 안 변하냐라는 걸로 보면 되잖아. 더 어려웠나? 예를 들면 gx 입장에서는 gx라고 그러면 x가 아닌 문자들은 다 상수예요. 숫자라고 숫자 5, 뭐 7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쫄지 말고 그 주인공 문자가 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적분 입장에서는 주인공은 t예요. t. 적분이 끝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크게 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제 x라고 보고 이제 먼저 진행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t 입장에서 x는 상수 바깥쪽으로 빼놨고 나머지 마이너스 적분 a부터 x까지 ft의 5승 dt. 자, 이제 우리가 미분할 준비가 끝난 거야. gx. 아직 미분 안 했어. 이제 미분을 할 거야. g'x 맨 아래줄에 하나 쓰고 다시 한번 이쁘게 위로 올려서 쓸게요. 앞에 거 미분 f'x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x 쏙 들어오면서 5승 너랑 합쳐져서 뒤에 거 미분하면서 싹 사라져요. 남는 건 프라임 x 적분 a부터 x까지 ft의 4승 dt 이렇게 됩니다. 끝. 자,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 쓰고 들어갈게요. 결국 g'x는 이제 우리 식만 뽑아낸 거야. 사실상 여기까지는 생각보다는 당연한 행동으로 막 진행했겠지. 근데 프라임 x는 우리가 이미 나왔다고. 저희 구해놨잖아. 3, x-3, x-5, 그 다음에 곱하기 적분 a부터 x까지 ft dt.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수능은 생각하는 시험이야. 그런데 처음부터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들을 먼저 하고 이 조건들을 좀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그 단계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게.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이라고 하면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내가 세우고 방정식의 교점? 실근이 실근. 이 근이 한 개 이거야. 근데 사실 근이 여러 개여도 되는데 그 어떤 근이 한 개가 되냐면 부호가 변하는 근이야. 즉 짝수 중근은 취급하면 안 돼요. 짝수 중근은 쉽게 말하면 튕기거든. 부호가 안 변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는영으로 가정을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몰래 는영이라고 내가 한번 쓰자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3이랑 5 같은 경우는 부호 변화가 있잖아. 3과 5에서. 그러면 얘네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둘 다 나는 극점하고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부호가 변화니까. 극점이 그럼 2개가 되는 거야. 먼저 내가 좀 추상적으로 쭉 얘기를 하면 사실상 3과 5를 이제 얘를 중근으로 만들어주면서 좀 억눌러야 되겠지, 그치? 그럴 수 있는 놈이 이제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주황색은 좀 지우고, 아니, 위에다 써놓자, 그치? 위에다 써놓고, 이제 좀 들어가 볼게. 프라임 x는 0의 근이
한계, 어떤 부호가 변하는 거니. 자, 여기까지 친구들이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사실 말로도 할 수 있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이구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게 4승이잖아. 그치? 이게 4승이 굉장히 큰 힌트거든. 좀 쉽게 한번 먼저 설명할게요. 야매는 아니야 절대. FT의 4승은 무조건 0보다 같거나 커요. 0보다 같거나 큰 상태에서 일단 함수값들이 다 0보다 같거나 큰데 그 정적분을 x값을 변화시켜가면서 했을 때 그 값도 항상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이거든. 정적분의 성질이지, 그치? 그러면 이 뭉텅이 빨간색이 0이 되는 일은 사실상 x가 a일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이 a가 아니면 이 ft의 4승이 0으로 가는 쭉 상수함수라면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 3차 함수를 4제곱이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사실상 a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이 함수가 x-a를 들고 있다는 거고 그 x-a가 이놈 그리고 이놈과 똑같아질 때 우리가 하나를 중근으로 만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답이 두 개를 더해서 8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할 거고 얘 입장에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는0이 되는 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 얘는 일단 3호는 무조건 0이 되는 건 맞아. 그럼 뒤에 있는 빨간색의 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사실상 어때도 상관은 없냐면 너가 x-3도 들고 있고 x-5도 들고 있어. 그럼 둘을 중근으로 만든 상태에서 x-7도 들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7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호가 변하는 교점이 생겨버렸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 빨간색을 다시 분석을 할 거고 역시 정적분으로 정해진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얘를 함수로 잡고 들어갈 거야. 물론 얘도 항등식이에요. 근데 방정식이 됐잖아. 방정식을 미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 함수를 내가 hx라고 잡고 다시 한번 가정을 한 거지. 이렇게 이제 분석을 시작하자고.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면 얘가 는0이 되는 근,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야. 대체. 또 나왔네? 물론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성적분으로 정의될 함수 또 나왔잖아. HA는 얼마야? 0이지. 두 번째 H'X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fx의 4승인데 요 함수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고. 이게 핵심이야.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요. 왜 4승이거든. 4승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프라임 x가 다른 거 보지 마. 그냥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고. 이게 뭔 소리야?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하루 종일 증가만 하신다고. 그 말인즉슨 hx의 그래프는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는 모르겠다만 찍혔을 때 모르겠어. 이건 뭐 말 그대로 이건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 하지만 무조건 증가만 한다라는 거야. 됐지? 됐어. 하루 종일 증가만 한다고.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도함수가. 근데 A에서는 0이기 때문에 A는 당연히 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즉 A 말고 다른 거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미분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고 애초에 다항함수를 4제곱해서 다항함수 그리고 다항함수를 정적분시켜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자, 요 빨간색 쓴 것들은 좀 지우고 이제 결론을 좀 낼게. 결국 완전히 정석대로 갈게요. 결국 얘는 x-a와 뒤에 있는 q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대신 qx가 는0이 되는 x값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결국 마지막 한 줄만 gx는 뻥이야. 프라임 x는 3, x-3, x-5, x-a 그 다음에 qx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a 값이 3과 5가 아니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극점이 벌써 3개나 되는 거고 극점을 하나로 줄이려면 나머지 하나를 중근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a 값 3과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a 값의 합은 8. 그래서 정답은 이제 8이 됩니다. 됐죠? 사실상 이렇게까지 끝까지 해서 답을 낸 사람들은 드물지. 그리고 사실상 내가 원하는 것도 수능시험 당일날에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답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이거 어차피 6평 때 나왔던 문제고, 그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잖아, 그치?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도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조금이라도 좀 이제 걸리적거리거나 어떤 발상에서 뭔가 말도 안 돼. 갑자기 이렇게 불면 답 나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절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수능 시험장은 네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지옥 같은 곳이잖아, 그치? 그래서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발상과 납득하지 못하는 풀이 같은 경우는 죽은 풀이에 네가 쓸 수가 없는 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가장 좋은 문제들은 우리가 기출 문제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맞아. 5만 문제를 풀어도 수능 시험이랑 똑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새로운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머릿속에 좀 익혀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진행할 테니 다시 한번 보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